진도가 나간 거는 79페이지 6번째까지 읽으셨어요. 그걸 생각하시다가 76페이지 7번까지 7번부터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시상으로 들어가는 전정액이 잡히고 하구가 잡히면 시상으로 올라간다. 거기까지 했지? 그래서 시상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야. 이게 이제 시상 안쪽 무릎채로 들어간다 하는 게 부분이에요. 두부체감 같게 십자균형 회복한다. 그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이 과정을 좀 실습을 해서 수련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런 대로 좀 균형 맞추기에 대한 그 감각을 좀 갖추었는데 또 그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미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서 안 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혜정 부사님이 해필이면 송곳니를 다쳐가지고 십자 교정하는데 안타깝구만 그게. 이상하게 오늘 저녁 때 수업 끝나고 보니까 나도 오른쪽 송곳니가 좀 밑으로 내려온 듯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있었더니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구먼. 그래서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내려왔던 게 들어갔는데 이빨의 그 압력, 어금니 압력, 송곳니 압력, 왜 안 주무시고 오셨대요, 또? 주무시지? 이빨을 이렇게 송곳니, 어금니 이렇게 가지고서 이 머리 끝에서 이렇게 이쪽 송곳니로 여기를 자극하고 이쪽 어금니를 같이 힘을 주면서 여기를 자극하고 여기서 이렇게 요 열십자 그거 하는 라인 해보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딱 그 각이 균등하게 이렇게 잡혀진 그 느낌 그걸 유지하는 거 이게 시시때때로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시시때때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이빨 그 압력을 통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음? 그것만 해도 이 사마타를 유지하는 그 머리골 속에서 무념을 유지하는 그 근기가 향상이 돼요. 또 그 시간 자체도 무념을 유지하는 때야,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정의 이제 센서 균형이 잡아지고 센서 기능이 이제 회복된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중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시상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것은 세타파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그 상태를 이제 지켜보면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빈 공간이 드러나요.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죠. 그러다 보면 그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첫 마디가 이제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알아듣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고 이렇게 되묻는데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는 명료하게 이제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지금은 5시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하고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5시 정각인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어쩌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깨어난 목소리는 대단히 명석해요. 현재 의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목소리로 들려주고, 이제 그것이 이계에서 오는 이제 첫 번째 소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계의 주체의식과 충분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상 삼내시를 채우고 있는 뇌척수에게 파동을 느끼고 혈관의 박동으로 뇌척수액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요. 시각으로 삼내시를 보면 이제 거대한 수평선을 보는 것 같고, 뇌척수액이 파동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빛으로 인식이 돼요. 이것을 이제 시상막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의 이제 과정에서 이 시상으로 들어갔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제 세타파에 들어가는 이제 그 증상, 그 증상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이제 빈 공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시상 안쪽에 그 무념처가 아주 끝없이 넓게 펼쳐진 아주 큰 그런 수평선처럼 아주 넓은 그 바다를 보는 것처럼 이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시상의 그 안쪽 그 지점에서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수평선을 보는 것처럼 아래쪽은 아주 시커먼 물이 이렇게 이제 쫙 그 공간을 채우고 있고, 위쪽은 약간 밝은 톤의 이제 그 공간이 쫙 펼쳐져 있죠,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제 나중에 밝은 빗무리가 일어나서 그 수평선 같이 넓게 그 펼쳐진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가득 채우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었을 때 청각적으로는 그 청각을 그 지배하는 그 칠식, 그러니까 이제 폐의 혼의식과 신장의 혼의식이에요. 이 두 개의 이제 혼의식이 이 말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렇게 뭐 찡, 뭐 칭칭 이런 식으로 들려. 뭐 칭칭칭칭 이런 식으로 들리고, 그러면서 막 귓속이 이렇게 막 고주파에 이렇게 그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아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막 송곳으로 귓속을 후비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막 깜짝 놀라고 막 그 땀을 막 벌벌벌벌벌 막 흘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 그 경로에서 이제 신경이 훼손됐던 것들이 이 자극을 통해서 다시 이 복원되는 그런 증상이죠. 이 뭐 이제 소리가 들릴 때는 그런 어떤 찡찡찡찡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종소리, 그 범종 소리처럼 이렇게 아주 그 둥 하는 그 긴 여운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파동음 같은 것들이 들려지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문득 뭘 하다 보면 그 말 뜻이 그때서 이제 알아듣는 거야. 어? 아니, 그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알아들어.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고주파음이 이제 목소리로 들려요. 맞춰져.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뜬금없어. 뭐 이렇게 저 소리의 뜰학에다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시상에 망망한 그 공간을 갖다가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때 문득 뭐 소리가 들려. 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뭐 5시 뭐 이렇게 우리 저 핸드폰에서 일러주는 소리 있잖아. 그런 것처럼 5시야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뭐 5시야. 눈을 이렇게 떠보면 시계바늘이 진짜 딱 5시인 거야. 왜 그런 걸 알려주냐고, 쓸데없이. 그래서 아니 뭐 그러니라 하고.
그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한번 대화가 시작이 되면 얘가 꿈속에서도 꿈을 꾸는데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 잠을 자면서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꿈은 어떤 뜻이고 해몽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시절에 2013년도에 이제 한참 그 치료기 처음 개발해가지고 치료기를 이제 막 만들면서 이걸 의료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도들이 이거 여자 목소리로 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도들이? 가만히 도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 새 생명 도들이 그 도들이 좋네. 생명이 돋아난다 도들이 좋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도들이라고 등록을 하게 됐거든.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신통한 일들이 있어. 걔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오늘은 누가 올 거야 이런 것도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그럽니다 하고 이제 어떤 때는 또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아주 감쪽같이 하는데 그게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게 글쎄 그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니까 안 일어나면 거짓말이고 일어나면 참말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없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이가 다 이렇게 작동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육장의 주체의식들이 다 깨어나서 그 여섯 놈이 서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또 싸우기도 해. 뭐가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예? 근데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칠식의 주체의식들이 깨어나서 그렇게 이제 지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줘. 그래. 지들끼리 뭘 하든 말든. 그게 이제 그것들이 막 다투고 그러면 그거를 시이게 하려면 중심에다 마음을 딱 둬. 이렇게 무심에다가 딱 집중을 하면 그 순간에 조용해져요. 걔들이. 그게 이제 그 중심이 그 개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래서 그 주체의식들이 서로 주장이 많을 때는 그냥 중심을 이렇게 보고 그쪽에서 이제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갖다 이렇게 이제 세워주면 이제 얌전해지죠. 그 머리꼴 속에는 그렇게 아주 그 망망대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중심에서는 편안한 마치 깊은 물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그 편안한 마음이 오롯하고 그 편안한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수평선이 이렇게
무념처로 자리하면 그 상태로 본성이 되는 거죠. 음. 이제 그 상태에서 청각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 그때 시상 그 안쪽 무릎체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중뇌의 청각둔덕이라는 그 영역으로 이제 에, 그 연결이 돼요. 음. 이렇게 듣는 기능이 교내와 중뇌, 시상, 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시상에서는 안쪽 무릎체를 통해서 중뇌에 이제 시각둔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음, 어이? 안 지워져? 지워졌네. 음. 여기가 시상이고, 여기가 이렇게 중뇌고, 여기가 교뇌고, 여기가 연수죠. 이렇게 이제, 음, 음,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있으면, 요 중뇌,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 이제, 시각둔덕과 청각둔덕이 있는 영역인데, 요거를 후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시상 영역이고, 여기가 중뇌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교내 영역이고, 여기가 연수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요 중뇌 영역이 이제 이렇게 요런 중뇌 돌기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래쪽에
요 돌기가, 요게 이제 청각둔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시각둔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시각둔덕의 중간에 여기 여기에 요게 이제 송과체가 있죠. 중내 뒷면, 요 맨 뒷면은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에서 귀에서 이제 신경이 귀가 지금 요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교내로 가고 교내에서 이제 이렇게 소내로 가고 그리고 이제 시상으로 올라가서 시상 안쪽 무릎체를 통과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중뇌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귀에서 나오는 신경이 교내 이제 전정맥 하고 청각핵 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중뇌로 올라가서 중뇌에 요 영역으로 시상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 테두리 안에 이렇게 귀가 있는 거죠. 요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교내에서 중뇌를 거쳐서 시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시상으로 올라와서 시상에서 요 청각둔덕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시상에서 인식하는 그 시각적 상태가 이제 그와 같이 망망대해처럼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폐와 신장의 주체의식이 깨어나면 그때 이제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 시각적으로 망망대해를 들여다보고 이제 시상의 망망대해죠.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 공간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때 거기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가 현재의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목소리로 들려주고, 그게 이제 이계에서 오는 첫 번째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계의 주체의식과 충분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상 삼내시를 채우고 있는 뇌척수에게 파동을 느낀다. 이 혈관의 박동으로 뇌척수액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시각적으로 삼내시를 보면 거대한 수평선을 보는 것 같고, 뇌척수액이 파동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빛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50mV의 전자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전자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는 이제 빛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시상 막관이라 한다. 혈관의 박동으로 삼내실의 진동을 느낀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엄지와 엄지와 삼지, 요 삼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맞닿게 하고, 요 상태에서 요 엄지와 삼지가 맞닿은 부분에서 심장 박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부위의 심장 박동을 시상해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상해서 심장 박동을 느끼다 보면 그 삼내실의 뇌척수액이 파동을 하는데 그 파동하는 그 형태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게 울렁울렁울렁울렁 하는 그 울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뇌척수액이 파동하는 그 형태가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그게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죠. 한번 해봐요. 엄지와 삼지를 지그시 눌러주고, 엄지와 삼지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을 시상에서 느낀다. 그러면 그 심장이 박동하는 그 진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돼. 울렁울렁 하면서, 마치 그 앞뒤로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부교감이 항진이 되면 거친 울렁임은 멈춰지고 아주 미세한 세상에서 이제 중뇌 청각분덕 쪽으로 그 진동이 밀려나가면서 이제 밝음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관하는 거예요. 음,
삼내실 천정에는 맥락을기라고 하는 모세혈관 다발이 있고, 그 모세혈관에서부터 이제 뇌척수액이 추출돼서 삼내실을 채우고 있어요. 혈관의 진동으로 뇌척수액이 진동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고, 시상 영역은 3% 정도의 감각신경이 작용하는데, 그 미세한 감각으로 뇌척수액의 파동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 수련이 익숙해지면 자율신경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뇌척수액의 파동을 느끼면서 의도대로 심장박동을 조절해 본다. 빠르고 더디게 임의대로 조절되면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시상을 이루고 있는 핵들을 자극하는 과정이다. 시상을 이루고 있는 14개의 핵을 자극한다. 삼내실에 들어앉아서 양쪽으로 나누어진 시상 핵들을 자극해 본다. 위쪽, 아래쪽, 옆쪽, 뒤쪽, 앞쪽 이런 방법으로 자극해 보면 그 자극점이 몸의 어느 부위에 반응하는지 그 상태를 관찰한다. 장부로는 어느 장부와 연결되어 있고 몸의 체감각계는 어느 부위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의 체감각계는 어느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배쪽 핵, 등쪽 핵, 안쪽 핵, 가쪽 핵, 앞쪽 핵, 뒤쪽 핵 이런 핵들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장부의 어느 부위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러면서 뇌척수로 운동을 병행한다. 삼지 첫째 마디를 살짝 구부리고 시상 상태를 관찰한다. 세 번째 손가락의 굴곡은 부정부 피질에서부터 시상 내섬유막을 통과하는 피질 경로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 번째 손가락의 첫째 마디 굴곡 각도를 고정시켜 놓고 시상 상하로 주행하는 피질 경로의 상태를 살핀다. 수질판 내액에서부터 정중액의 상태를 살핀다. 그 부위에 머물러서 안입이설신이의 상태를 살피고 장부와 반응하는 반응점의 상태를 살핀다. 천천히 삼지를 굴곡시키면서 피질 경로가 빠져나가는 경로를 관찰한다. 시상에서 빠져나와 중내로 이어지는 경로, 교내 연수로 이어지는 경로들을 살펴본다. 삼지의 굴곡이 진행되면서 그와 연결된 부위에서 뻑뻑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첫 번째 마디를 살짝 구부리면 시상에서 중내까지 자극되고 두 번째 마디를 구부리면 교내까지 자극된다.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면 연수까지 자극된다. 이렇게 해서 피질 경로가 시상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경로들을 삼지를 활용해서 관찰한다. 이근 수행을 통해 연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손가락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 안근 수행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에 경수막 수행과 흉수막 수행, 요수, 천수막 수행을 안근 경로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시상에 들어가서 시상에 이제 앞쪽 핵, 위쪽 핵, 아래쪽 핵,
뭐 등 쪽 핵, 배 쪽 핵, 뭐 이런 이제 영역들을 자극하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핵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상에서 박동을 느끼면서 그 넓은 망망대해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망망대해 속에서 앞쪽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눈으로 그 앞쪽을, 정면 앞쪽을 이렇게 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각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보고 또 눈으로 저 뒤쪽, 앞쪽과 마주보는 그 뒤쪽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 영역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 앞쪽과 뒤쪽의 중간, 요게 이제 피질에서 수질판, 그러니까, 시상에 이제 그 내섬유막이라는 고 신경섬유가 내려오는 게 중간 부위거든요. 그 중간 부위에 이렇게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역과 자극이 되는지를 느껴보고 그 중간 부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수질판 내핵이라는 신경핵의 자극이 느껴지고 거기서 시상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정중핵이라는 또 신경핵의 자극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어디와 연결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쪽 이렇게 이제 시상의 양쪽 가쪽 핵을 놓고 가쪽에서 이제 안쪽 핵이 있고 바깥쪽 핵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핵은 눈에서 가는 신경이고 안쪽 핵이 이제 귀에서 가는 신경인데 그 가쪽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놓고서 그렇게 이제 각각의 영역에 머물러서 안쪽에 왼쪽에 머물렀다가 안쪽에 오른쪽에 머물렀다가 안쪽에 바깥쪽에 머물렀다가 바깥쪽에 머물렀다가 왼쪽에 바깥쪽 오른쪽에 바깥쪽 이렇게 하면서 눈과 연결된 이제 반응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망망대하로 확장된 넓은 그 영역에서 앞을 볼 때, 앞에 한 점을 볼 때, 뒤에 한 점을 볼 때,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 경로를 갖다 이렇게 자극할 때, 가쪽을 볼 때, 뭐, 배 쪽, 요 아래, 배 쪽 아래, 아래쪽을 볼 때, 배 쪽에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쪽 후, 내핵, 배 쪽, 그 전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나눠서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시상의 이 둥근 이 내면의 그 영역을 갖다가 14개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장부 반응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무념처관이고 그 안쪽에 머물러서 그 무념처를 그렇게 나누어서 자극하고 그 자극이 육체라는 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지각을 하다 보면 요게 결국에는 무상관과 유상관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주 신비롭고 아주 행복한 여기가 이렇게 머릿속 시상에서 이 자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장부로는 이 장부의 영역이구나. 대뇌 피질에서 시상을 통과하는 그 피질 라인이
내섬유막이라는 그 경로가 시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중내로 내려와서는 중내 앞쪽에서 이렇게 이제 경로가 있는데, 그 중내 앞쪽으로 내려가는 그 피질 경로, 이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교내로 가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연수로 가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그 막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영역의 해부학적 구조,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이해와 경로의 자각이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 세밀하고 이 포괄적인 그런 자기 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듣는다는 생명 작용과 연관된 그런 몸의 영역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듣기 위해서 내 몸의 영역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쓰여지는구나. 그런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재밌으면서도 깊은 사마타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고, 그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갖고 시상의 앞쪽에 신경에게 자극을 주면서 그 자기 몸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찰하고, 그러면서도 가슴 바탕의 무심처와 그 자리의 무념처를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경로를 자각하는 거야. 그러면 본성으로 그 경로를 갖다가 씻어주고 제도하는 이 행이 같이 이루어지죠. 아까 이제 우리가 오전, 오후 시간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본성단에서 밝은 성품이 떠오르고 그 밝은 성품이 의지의 분별에 의해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업식경로를 떠오르면서 업식경로에 오염된 그 형질을 갖다가 가지고서 기억경로에서 표출이 되고, 근단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만나서 그것에 대한 또 분별이 더해지고 하는,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듣는 거를 가지고 이근 경로에서 본성 땅과 밝은 성품 땅과 의지 땅과 업식 땅과 경로 땅과 근단을 본다라면, 이 흉수 2번에 머물러서 흉수 2번의 무념처와 가슴 바탕의 무심처를 능연하고, 그 상태에서 본성을 이루는 무심, 여기에 무념, 그리고 그 정멸상, 요거를 갖다가 불념처로 관하면서 그 자리에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이 이 흉수 2번에서부터 뇌 쪽으로 올라오는 그 경로단의 그 정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기제도,
이것을 이루려면 그게 비상 비비상처 해탈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상단에서의 그런 어떤 14개 신경핵의 그런 인식과 몸의 연결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행의 그 시작이에요. 안근 경로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과 이근 경로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제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무념무심으로 본성을 이루고 거기에 정멸상을 인식해서 그 상태에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느끼고 그 밝은 성품이 의지의 분별로 인해서 어떻게 에너지적 성향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와 같은 수행은 그 자체가 등각도의 수행이에요.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 등각도 수행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기가 여기서부터 키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심장박동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안에서 본성단을 세우려면 그 무념처와 이 무심처 그리고 그 상간에서 정멸처를 인식하면 그게 본성막관이야. 그리고 이제 무념처의 그 시상단에서 그와 같이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그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상태를 갖다 지각하고 의시별로 이렇게 눈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눈의 시각과 각성의 의도가 합쳐져서 염처가 돼. 에? 눈의 시각과 각성의 의도가 능동적 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각성의 의도가 합쳐져서 염처가 된다. 무념처, 무심처 이게 다 염처야. 정멸처 이게 다 염처요. 그리고 이렇게 막관할 때 그 위치, 그 의시를 잡아주는 방법, 그게 다 염처야. 백천삼매라고 하는 것은 백천염처를 기반으로 한다. 그 염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행이 깊어지고 깊어지지 않고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세밀한 염처를 확보해서 그 염처의 상태를 갖다가 자각하고 그 안에 내재된 업식을 갖다 표출시켜서 제도하고 그 경로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것. 본성을 인식할 줄 알고 거기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자각할 줄 알고 그 경로를 들여다볼 줄 알면 6단시에서 이미 4단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면
이렇게 쓰여진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수행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생경한 것인데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몰라서 못한 거지. 그래서 누누이 보는 느낌과 이 각성의 의도가 하나로 이렇게 딱 조합이 돼야 돼. 이렇게 딱. 그러면 거기서 그 염처가 딱 세워지는 거야. 원하는데 어디든지. 머릿속 여기도 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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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중간에도 갈 수 있고, 중간과 중간 사이도 갈 수 있고, 그걸 더 세밀하게 나눠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 어? 보는 마음과 각성이 합쳐져서 염처를 확보하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다. 아무도 막지 않아, 그거를. 그 자유. 거기서, 백천삼매가 얻어진다. 다만, 익숙해지지 않은 것뿐,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 놀기, 혼자 놀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눈을 느껴보고, 이 귀의 느낌을 느껴보고, 입술의 감각을 느껴보고, 호흡에 들고 남을 느껴보고, 얼굴의 요 감각을 느껴보고, 머리에 이 감각을 느껴보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 내가 나의 것을 느껴보듯이 상대 것에도 들어가 봐. 상대의 머리, 눈으로 상대의 머리다 두고, 각성을 거기다 두어. 그러면 상대의 머리가 느껴지지, 그대로. 그거보다 자유로운 일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왜 마음껏 써라. 할 수 있겠죠? 그 삼지를 굴곡시키면서 피질 경로를 따라 내려오는 그 수련. 그러니까 이제 요 끝에 엄지손가락으로 요 삼지 끝을 이렇게 짚으면 여기가 백회야. 도정부고, 거기서 이렇게 지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 위치가 시상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마디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 요 첫째 마디 위치가 요게 중래 위치야. 그래서 이제 중래핵, 그리고 동안신경핵, 그리고 이제 회색질, 시각둔덕, 청각둔덕, 그게 다 요 첫째 마디에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다가 요걸 살짝 첫째 마디를 구부려 주면서 요렇게 구부려 주고 요렇게 구부려 주고 요렇게 구부려 주고 그리고 둘째 마디에다 이렇게 구부려 주고 요러면서 이제 두정부 피질에서부터 시상 중내 교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마디까지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연수까지 자극되는 거죠. 연수까지 내려오는 거지. 예. 요 손가락의 관절이 그게 그 위치에 배속이 돼 있어. 어? 그래서 그 감각을 갖다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대로 요 감각과 동치시키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요걸 동작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의 변화를 느껴봐. 이렇게 했을 때 두정부 피질, 백회에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지문과 지문이 맞닿은 요 자세에서 이제 시상의 느낌, 그리고 첫째 마디 약간 굴곡시켜주면서 중래의 느낌. 이게 계단처럼 내려와. 어? 이게 착착착착착. 그냥 익숙해지면 그 자세를 잡고 염초를 거기다 딱 두기만 하면 이미 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척수로 훈련을 할 때부터 손가락의 굴곡 각도가 어느 영역을 자극하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 과정의 수행을 수월하게 성취한다. 뇌척수로 운동을 하면서 손가락의 굴곡 각도에 따라 머릿속의 세 영역, 흉부 영역, 엉치뼈 영역이 자극되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중관, 공관, 가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주에 사는 사람인데, 얘가 39살 때 이제 신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장에, 그 왼쪽 신장에 이제 8cm 되는 암이 생겼는데, 얘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강의를 들었다 그래요. 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 강의한 것을 갖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거를 봤다. 그러다가 지 나이가 39살이 돼서 신장암이 생기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수술을 해서 떼내자. 뭐 신장 뭐 하나만 갖고도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신장을 떼내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버지,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치료를 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뭔 소리냐, 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절대 찬성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서울로 나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장암이 있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뭐 부모님들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온 김에 그러면 한번 진단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걔는 그 신장암이 비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비염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수두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경로를 이제 그려주고, 현재 그 몸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 너의 신장암은 코에서 시작해가지고, 코에서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목 옆으로 해서 겨드랑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신장으로 갔다. 그런데 그 원인은 꼬리뼈고, 그 꼬리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재돼 있다가 네 평생에 비염을 앓게 하는 원인이 됐고, 그게 지금 와서는 신장암이 됐다. 하여튼 얘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초등학교 때 수두에 걸렸었대요. 아, 스님, 제가 실상 초등학교 때 수두에 걸렸었는데, 그리고 어느 때부터 비염이 생겨가지고 지금껏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아, 그런데 그게 신장에 암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다. 응? 그게 이제 코로나 시작되던 그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잠복이 돼서, 오랫동안 잠복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게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게 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암에 걸릴 거고, 또 백신 때문에도 이제 암에 걸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경로를 이제 그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간 거야. 스님이 진단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 거야. 어? 너가 아기 때 수두 앓은 거는 어떻게 아셨으며 네가 비염을 앓고 있는 거를 그렇게 알고 그게 암이 됐다니 그러면 네가 스님한테 한번 치료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을 가져왔어.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스님,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로 제 암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고치지. 그럼 하자. 그래갖고 이제 치료기를 결국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염 고쳐야지. 이제 비염 고치고 요 관자놀이 고치고 요 경로에 따라서 이제 해서 신장까지 해서 척추 라인하고 이 라인 요 경로 라인 두 개를 쌍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러니까 치료기가 걔가 6대가 썼나 8대가 썼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제 척수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로 척수로 운동을 5시간 한 게 걔 전에 전립선암 걸려서 전신 내 다 퍼졌다가 낳은 그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척수로 운동을 했어. 그리고 얘가 두 번째로 5시간씩 척수로 운동을 한 거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 운동을 하면 현재 요거를 하면서 요게 이제 요 니은 경로거든요. 이 코는 엄지손가락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지손가락 운동을 주로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5시간씩 한 거야. 반드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몸에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이제 자극이 생길 거 아니야. 통증도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이제 일기를 써. 거기다 표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일을 하루에 5시간씩 한 거를 관찰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점이 점점점 많이 찍혀. 여기, 뭐, 여기는 어떤 증상, 막. 그러다가 나중 일주일 동안에는 점이 하나씩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가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그 압박감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왼쪽 신장으로 가는 그 경로를 느끼는 거야. 내가 그림으로 그려준 거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믿음이 생겼어. 신심이 나갖고 더. 나중에 이제 한 20일째 됐는데 벌써 암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그걸 느껴. 이만한 덩어리가 느껴졌는데 그게 한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걔가 운동하고 기록한 걸 그대로 그 암의 진단과 치유라는 그 책에다 그대로 실은 거야. 응?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와 같은 그 변화를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요만큼 구부리고 멈춘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구부리고 멈춘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요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왔을 때 요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갔을 때 이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펴는데 이거를 이렇게 펴서 이 최대한 뒤로 제낀 상태에서의 반응,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폈을 때의 반응, 손가락의 각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얘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구부리는 것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구부리는 것의 차이, 이거를 경로별로 다 들어가서 관찰하고 그때 반응하는 부위를 다 일기로 쓰는 거야. 그 막 노트가 이만큼이 됐죠. 5권. 그러면서 얘가 깨달은 거야. 이미 한 6개월 뒤에는 암은 다 없어졌고, 신장의 암은 표시도 안 나.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됐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막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워가지고 척 하면 그냥 그때부터 세타파에 팍 들어가가지고 1시간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3시간이 가는지 4시간이 가는지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걸 하면서 엄지손가락과 연관된 모든 영역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검지, 예? 그 다음엔 3, 4, 5지, 그 다음엔 5손가락.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년이 됐어. 2019년에서 지금 6년, 7년째가 됐잖아, 그지? 그 나중에는 얘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얘 아버지도 와서 치료를 하고, 얘 엄마가 또 어디 몸에 자궁인가 어디 이상이 생기고 어디 이상이 생겨갖고 얘 엄마도 와서 치료하고, 얘 아버지는 혈액암에 걸렸는데 얘가 그렇게 나으니까
얘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리니까 위암을 수술을 했는데 젊었을 때 다시 혈액암이 온 거야. 그냥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왔어. 와가지고 아주 막 인사를 아주 막 꾸벅 하시는 거야. 노인네가. 우리 자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낳고 보니까 스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혈액암인데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식이랑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한 4년 전에, 4년 넘었지. 한 5년 전이구나. 5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갖고 지금은 혈액암 다 나았어요, 이 사람도. 이제 일가족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얘의 그 근기는 물론 지가 뭐 암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뇌척수로 지도자 하면 된다. 나중에 내가 뇌척수로 센터 만들면 너 데려다가 내가 너 지도자로 쓸 거다. 아주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아주 그 머릿속에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그 참 대단하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머리에선 여기로 가고 그게 자극이 발 쪽에선 어디로 가고 천골 쪽에선 어디로 오고 흉부에선 어디로 가고 경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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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내척수로 운동을 하면서 중관을 하고 조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관을 하고 가관을 한다. 중관은 중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비춰보는 거야. 그 경로들을. 공관은 그 경로를 비춰주고 거기서 업식이 떠오를 때 그거를 갖다가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또는 무념으로 그 상태를 비춰주는 거예요. 가관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각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그 연결점을 갖다가 같이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관이 다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취냐. 참 아주 기특하지. 지금은 이제 그 수두 그 바이러스 그것도 이제 다 치료를 하고 다 아주 말끔해졌지.
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네. 호범이? 호범이. 이름이 호범이야. 이름도 호범이야. 응? 가족? 가족 엄마 아빠랑 산다니까. 장가 안 갔죠? 그러니까 가능해.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지가 아프고 나서 장가를 안 가더라고요. 응. 그게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자,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해야 돼요. 이익은 수행을 하면서 소리의 뜰하게 머무는 것만으로도 좋다. 중심을 세워서 무념을 인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적정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근이 갖고 있는 무념성은 거기에 그런 어떤 정멸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서 훨씬 더 깊은 무념을 인식하게 해요. 한국 불교는 화두선을 제일 방편으로 삼는다. 무턱대고 화두만 들고 있다고 해서 수행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명각을 키우는 방법일 뿐이다. 이익은 원통을 한다고 염불만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것을 이익은 원통이라고 한다. 참으로 우매한 일이다. 법의 종지가 끊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세워야 한다. 부부 체감각계 십자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거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코를 중심으로 머리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만든다. 귀와 눈을 중심으로 좌우로 연결하는 수평선을 만든다. 눈을 감고 코를 중심으로 한 수직선이 똑바로 내려가는지를 느껴본다. 눈과 귀를 중심으로 한 수평선의 상태도 느껴본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기울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머리 쪽의 균형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정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다음 과정으로 수행을 나아갈 수 없다. 수직선이 기울어져 있으면 눈을 뜨고 코끝을 바라본다. 그런 다음 코의 좌우면 중에 어느 면이 보이는지 살펴본다. 보이는 쪽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시각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 경우는 목뼈도 같은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척추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꼬리뼈는 목뼈와 같은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수직감이 훼손되는 것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전신경과 도르래신경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신경은 전정신경과 연결을 이루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눈동자의 각도를 교정해서 외전신경과 도르래신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직감을 회복시킨다. 코끝을 볼 때 안 보이는 쪽의 눈동자를 반대편으로 향하게 해서 코끝이 보이도록 한다.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똑같이 보이는 위치에 머물러서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시계 척수로 운동을 병행하면 교정 속도가 빨라진다. 자, 요것이 이제 이 수직감이에요. 요 수직감. 그리고 이제 요 수평감이에요. 양쪽 눈의 요 수평감. 그리고 양쪽 귀의 수평감. 그래서 이렇게 딱 눈, 귀, 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내려와서 착, 수평이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예. 이게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귀도 이렇게 되고, 눈도 이렇게 되고, 뭐, 요 수평선이 삐딱하게 이렇게 됐다든지,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그것이 이제 얼굴에 골격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골격이 틀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 또 요 눈꺼풀을 움직이는 신경, 요 신경 때문에 그래요.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은 외전신경이라는 신경. 눈동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요 신경이에요. 그리고 도르래 신경이라는 신경. 그건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신경이에요. 요 두 개의 신경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코의 요 양면이 이렇게 똑같이 보이지 않고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면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요 면만 보이죠? 이렇게. 요게 아니고 중간.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도 요 코 끝선과 요 미심, 요 선, 그리고 턱의 요 선, 요 선이 일직선이 돼야 돼. 아주 삐딱하죠? 그게 눈동자로 교정해야 되는 거야. 눈을 뜨고 코끝을 볼 때 요 콧날의 중간이 보이고 양쪽 요게 보여야지. 콧볼이. 그거 하는데도 멀미 나요. 응? 멀미 난다니까. 엄청나요. 그 교정이 이루어질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엄청나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양쪽 눈에도 시력이 가까이 아니야. 시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다 보여. 응.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개를 할 때 양쪽에 눈꺼풀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그것도 이 3차 신경 안분지하고 도르래 신경의 이제 그 상호작용으로 그것이 조절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반개에서 멈추는 것. 그것도 쉽지 않죠. 아주 강한 적핵 운동. 눈동자를 움직이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신경은 강한 적핵 운동에 해당해요. 심장박동이 아주 엄청나게 빨라지죠. 이렇게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그거 눈동자 이렇게 코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 시계척소를 한다면 요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손가락을 놓고 손가락 끝에다가 시각을 집중하고 보는 거예요. 요걸 병행하면 더 빨리 교정이 되죠. 여기까지 해요. 예.